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손해사연서로 근무 중인 이인섭입니다. 조금 있으면 개학이죠. 학교에서 이번에 6학점 정도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6학점 녹화를 하려면 6시간 정도 하면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학생분들도 개학이 싫겠지만 저도 개학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알아볼 내용은요. 척추 압박골절인데 수술을 안 한 경우 이때 산재 장애 등급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서류 먼저 보시죠. 이분이 이제 요추 1번과 요추 3번과 요추 4번 압박골절이 발생한 피해자분이시고요. C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골시멘트 풍선 성형술이라고 하죠. 그 수술을 하셨던 케이스였고, 사고 내용 보시면 그 김치 공장에서 넘어진 뒤 발생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혈압도 있었다는 얘기고, 이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바닥에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셨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찍으면서 요추 1번과 3번, 5번, 4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3번, 4번 이렇게 압박골절이 발생했고 그 결과 골시멘트 풍선 성형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1번인데 골시멘트를 했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게 눈에 띄실 겁니다. 골시멘트 한 부분이고 2번 말고 3번과 4번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미리수는 압박률을 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미리수를 측정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척추 압박골절에 있어서 척추 고정술을 한 경우가 아닌 이 골시멘트를 포함한 시술을 포함한 또는 시술마저도 받지 않고 그냥 뼈만 굳힌 경우에 있어서 비수술이라고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산재 장애 등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압박률로 판단을 합니다. 압박률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하게 되죠. 사실 이 외에 척추신경 병증도 급수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척추신경 손상은 없었던 안정성 압박골절, 다만 압박률이 좀 많은 경우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압박률에 따라서 기형장애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재에서 말하는 이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통 10급에서 14급까지 결정되고 있습니다. 10에서 14급까지 결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급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 보도록 하시면 14급은요 55일분을 줍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3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14급이 나왔다. 장애 등급. 그러면 하루에 일당이 10만원 택이죠. 10만원에다가 내가 14등급을 받았으니까 55일치 일은 550이 되죠. 이게 이제 장애 등급, 장애 급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게 되는 장애 급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급이 되면은 99일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 봤을 때 14급은 경미한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입니다. 이 경미한 변형장애는요 압박률 기준으로 5에서 10% 미만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추 1번이 압박골절 됐다.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요추 1번만 압박골절이 됐는데 그 압박률이 5%는 넘어갔지만은 10%까지는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뭐 8%, 9%였다 라고 한다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4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건데 다만 하나만 골절되는 경우가 있고 5개, 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그럼 요추 부에서 5개 뼈 중에서 여러 개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요추면은 요추라고 하는 단위에 있어서 각 골절된 개수에 대한 압박률을 합산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이 골절됐는데 압박률을 합산해 보니까 5%, 5%에서 10%다.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14급은 5% 이상 10%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10%가 된다면 14급이 아닌 13급이 됩니다. 13급은 10% 이상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10% 이상 20% 미만이면은 13급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99일분에 해당하는 장애급여를 지급받게 되니까 300만원 기준으로 일당이 10만원이니 99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2급이면은요 154일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20% 이상 30% 미만이 됩니다. 미만일 경우에는 12급이 되는 거고요. 일수는 154일분을 주는 거니까 300만원 기준으로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면 1540만원이 지급되는 거고, 11급에는요 11급은 30% 이상 40% 미만의 어떤 압박률을 보이게 되면 11급이 됩니다. 그래서 40% 미만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급, 사실상 이 척추에 대한 압박률만 가지고 등급을 따졌을 때에는 최고 등급이 10급입니다. 극도의 변형장애 10급인데, 이 10급은 50% 이상의 압박률이 남았을 때에 297일치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의 사례로 돌아가서요, 자, 압박률을 이렇게 제가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장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스토리가 좀 있어요. 이분이 휴업급여 받으시고 장애급여 받으면서 이 통원치료를 받으셨는데, 통원치료 받았던 병원에다가 후유장애 등급 써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병원에서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써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 입장에서 막막하죠. 그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얘기 듣자마자 이 치료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 면담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계심이 좀 많았던 교수님이셔서 이 산재장애에서 필요한 서류가 이 지체장애용 소견서와 장애소견서라고 하는 두 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적어주시면서 이 서류 자체에 장애소견서라고 적혀있는 거는 장애 자체에 대한 대단한 좀 알레르기 반응, 못 적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좀 압박률이라도 적어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장애소견서 2장 중에 1장만 받고 1장을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해서 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병원에서 거부했다, 그래서 이것만 내겠다, 이렇게 사유서를 제출해서 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추 일반 압박률이 40%, 3번이 55%, 4번이 50%였습니다. 합산하게 되면은 95에다가 50을 합치게 되니까 145%가 되는 거죠. 그럼 압박률이 145%면은 아무리 압박률이 100%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 50% 이상이 없어요. 50% 이상이 10급이고, 예를 들어 60% 70% 이상이면 9급 이런 게 없어요. 10급이 끝입니다. 하다 보니까 60%든 70%든 이렇게 145%든 10급이 최고 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급으로 청구를 했고요. 공단에서 심사 결과 10급으로 지급이 됐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셨었고, 대략 한 달에 250만원 좀 안 되는 급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83,000원 정도 일당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0급이면은 297일치였으니까요. 장애급여는 대략 2,4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이 정도에 해당하는 장애급여를 받고 종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척추 압박골절 수술 안 한 경우에 산재장애 등급 실제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 그 유튜브 채널 밑에 보시면 역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 주시면 상담 신청 란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담 신청 클릭을 해 주시면 저한테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저희 포털 검색에서 손해상세 이윤석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셔도 되고, 또는 1661-6585를 통해 가지고 상담 남겨주시면 확인 후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